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 코인게코 마켓캡 4% 상승하고 비트코인 3.3%, 이더리움 2배 6.7%가 상승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2배 넘게 상승해서 시총 4% 상승했죠. 이 말은 이더리움이 지금 알트코인들을 이끌고 끌고 갈 수 있는 알트장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러는 말이죠. 자, 왜 올랐을까요? 자, 오늘 다우 그리고 나스닥 0.29% 뿐이 안 올랐습니다. 하지만 크립토로 넘어가면 비트코인 1%, 이더리움 1.8%, XRP 7.8%, 크립토 커런시가 나스닥을 능가하고 다우 지수를 능가했다는 거죠. 자, SPX 미 주식시장을 보면은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왔다 하락을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 코인시장 또 끝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서포트 받고 반등해서 이 위치로 왔습니다. 오르면은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제는 한없이 내려가지도 않고 한없이 올라가지도 않고, 자, 비트코인 1시간 차트 보면은 고점에서 꽤 오래 있었지요. 여지없이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질 줄 알았는데 급 반등했습니다. 여기 지지선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 매수를 해서 또 올라갔죠.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하루 차트 보면은 46,000선 또 지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 지지선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깨고 내려와서 여기가 반등해주는 이 텀이 또 매수자리가 되겠죠. 여기서 올라가면 53,000불까지 또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제재 1순위가 된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제재로 보면 3위, 4위였죠. 그런데 단연 1위로 되고 미국에 의해서 이제 견제가 되죠. 중국은 의외로 견제 대상이 많이 없습니다. 1위 러시아, 2위가 이란, 3위 시리아, 4위가 북한, 5위가 베네수엘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에서 어떤 제재가 있었나? 자, 거의 대부분 80~90%는 러시아 한 명 한 명 개인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러시아에서 정권을 가진 공산당들을 한 명 한 명씩 찍어서 다 제재 대상으로 미국이 삼았다. 미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돈이 있을까요? 미국 중산층은 아직까지는 먹고 살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의 저축률입니다. 코비드19 터지고 저축률이 급격히 올라갔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뿌린 돈을 쓰지 않고 그냥 넣어놨지요. 그러다 이제 야금야금 꺼내서 쓰기 시작합니다. 돈이 메말라가죠. 온 나라 사람들은 힘들어도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힘들지 않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 마이클 맥글로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 올해 초 비트코인은 4만 달러 아래로 하락한 후 비트코인의 최근 랠리로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매우 인상적인 기간이었다고 말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연중 무휴의 자산으로 니켈 같은 천연 자원들은 급상승으로 몇 주 동안 거래할 수가 없었지만 비트코인을 하락 시에도 거래를 멈추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치 있는 자산 클래스로 만드는 속성도 있고 비트코인의 공급은 코드에 따라서 반감기처럼 감소하고 수요와 채택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쟁에서 실제 가치로 교환하는 메커니즘으로도 사용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글로벌 담보가 되기도 한다면서 최근 주식시장 하락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야 비트코인의 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회복되면서 하락하는 주식시장을 능가할 것이고 비트코인은 다양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야후 파이낸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CNBC 인터내셔널은 글로벌 투자회사인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안소니 사카무치가 비트코인 지갑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며 글래스노드 자료를 보면은 2억 4,500만 개의 지갑과 비트코인 계정은 스카이브리지사가 처음에 비트코인 투자했을 1년 반 전 2020년 10월경과 비교해보면 88,500만 개 지갑이 존재해서 지갑 수만
3배 이상 성장하고 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거래소 비트맥스 아서 헤이스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이더리움 위주로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위 블록체인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큰 분산 네트워크의 자산이며 이더리움은 세계 최대의 분산 컴퓨터를 구동하는 상품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이더리움이 순수한 화폐 수단이 아니라 컴퓨터를 구동하는 데 쓰이는 상품임을 결정했고 2022년 초 자신의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균등하게 분할했지만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25%, 이더리움 75%로 암호화폐를 조정했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경제적 혼란에 직면하여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 비중을 줄였고 글로벌 실질적 환율은 0보다 더 적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이는 자산을 소유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순수한 이자율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다른 경쟁업체 솔라나, 테라, 아발란체, 카다노 등을 크게 능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쉐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XRP, 카르다노, 에이다, 폴카닷 같은 알트코인 대신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더 선호하는 설문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올해 첫 2달 동안 경험한 심한 하락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형 알트코인보다 더 선호하지만 솔라나, 아발란체, 코스모스, 아톰, 테라, 루나와 같이 이더리움 경쟁 업체들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목적으로 주식을 넘어서 새로운 자산 클래스인 암호화폐에 더욱 투자하고 있고 다각화가 이제는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자산 포지션을 추가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투기적 디지털 자산 투자는 2021년 12월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좋은 가치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쉐어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정부의 규제라고 말하면서 설문조사는 유럽연합의회의 투표로 인해서 작업증명 POW 금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2022년 3월경이며 또한 바이든의 행정명령도 예고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규제 조치가 위험 목록 순위 1위가 되었지만 실제로 POW 작업증명 금지는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행정명령으로 다양한 정부 부서에서 디지털 자산을 연구하는 긍정적인 진행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과 폴리곤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폴리곤 블록체인 확장 플랫폼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폴리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지분 증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레이어 2 스케일 솔루션 폴리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른 유사 대형 알트코인과 비교해서 아직까지 가격 면에서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폴리곤 같은 레이어 2 확장 솔루션이 필요한지 의문스럽고 궁금해하고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레이어 2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할 것이므로 폴리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매틱의 가격은 공급 문제로 인해서 개발, 업데이트,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는 이유가 매틱 가격이 공급 측면에서 억제되고 있다. 라는 게 미디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은 매틱의 순환 공급은 지난 4개월 동안 폴리곤 파운데이션의 계약으로 약 6억 개가 증가했고 다른 계약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실만 봐도 매도 압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찍어내는 거죠. 폴리곤 재단 공급 지속이 매틱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 추측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폴리곤 트랜잭션 성장 측면에서 보면 아발란체, 아벡과 비교해서 유사 플랫폼과도
뒤져 있지만 향후 로드맵 등을 보면 매틱의 상승,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틱은 지금 하락세로 보이고 있고 폴리곤의 POS 체인에 새로운 지갑 주소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일일 거래 건수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쁜 거는 폴리곤의 일일 거래 건수가 다른 체인과 비교해서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향후 매틱의 가격 상승에는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궁극적으로 폴리곤 로드맵을 보면 수요를 증가시킬 만한 요인이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폴리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